자, 여기 그림이 이제 4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은 예를 들어서 요 아래에 있는 이 바닷가 풍경은 이 위쪽에 있는 저런 간단한 스케치를 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밑에 있는 것처럼 뭔가 정밀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위에처럼 선으로 구현된 그런 끄적거린 그런 스케치만 입력해주고 컴퓨터한테 네가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한번 채워서 그려봐,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림도 원문에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림 그리는 칸에다가 마우스로 좀 끄적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구상해 놓은 그런 풍경을 입력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봐 그랬더니 이제 저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북이가 나와 있는 그림도 딸랑 거북이의 윤곽만 이렇게 그린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 독수리인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들을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컴퓨터한테 그리게끔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정교하게 쓰고 많이 다듬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요 정도의 수고만 들이고 굉장히 괜찮은 그림을 얻는 방법, 자,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쪽에 이미지에 들어가서요, 바로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텍스트 이미지로 해도 되고 이미지 투 이미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넷에서 그림을 내가 여기서 펜으로 끄적일 거기 때문에 일단 이네이블 하고 스크리블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우리가 그릴 거기 때문에요, 스크리블을 선택을 하고 모델도 이제 스크리블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폭을 좀 넓게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쪽에 가로폭을, 결과물의 가로폭을 제가 768로 하고, 이 캔버스, 그림 그리는 캔버스의 크기도 여기 또 이제 768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Create Blank Canvas를 클릭을 해주면 이쪽에 이런 메모장이 생겨요. 이거 지금 반대로 생겼네요. 여기가 768이고 여기가 51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눌러보면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옆으로 가로로 768 맞았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좀 칸이 좀 좁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펜의 굵기가 사실 이렇게 너무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늘게 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절벽이 있고 수평선이 있고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고 여기에 집 한 채가 있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이게 꼭 수평선이 되고 여기가 꼭 파도가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런 구상을 가지고 머릿속에 여기는 절벽이 있고 이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이 있고 이쪽에 집이 있고 수평선이 있고 바다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해서 일단 그림을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로, 자, 여기에 하우스가 있는데, 자, 클리프 위에 하우스가 있고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평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선셋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림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스텝도 보통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단계를 좀 많이 해보기 위해서 여기는 한 40 정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이런 걸 밑그림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 뭔가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같은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고 같은 명령어를 치더라도 실행할 때마다 그림이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쪽도 사실은 바다를 원했는데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수평선이, 여기는 이제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 쓸데없이 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려가지고 여기가 좀 강조돼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세트씩, 여기 보면은 어디에 있나? 여기 2세트씩 2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 4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자,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뭐 한 100장을 나오게 하든 200장을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부분 인페이팅 같은 거를 통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지금 약간 분위기가 뭐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좀 알 수 없이 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즐겨하는 파스텔화 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쪽에 선 2개 그린 거는 계속 강조가 돼서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이런 자유도는 웨이트 같은 걸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양한 옵션들을 집어넣어서 이 그림들을 좀 다채롭게,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하나씩 요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제일 처음 거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약간 파스텔풍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고, 그림이 그림책에 나오는 같은 그런 형태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해보죠. 수채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 처음 그림을 클릭해서 자, 이게 수채화가 된 거죠. 이렇게 물감으로 그리듯이. 이거는 좀 웃기게 나왔죠. 이런 것도, 이런 사진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약간 물감으로 그린 것 같죠.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다시 지우고, 자, X 누르고 다시 캔버스를 생성을 하고 빈 도화지를 생성을 하고 붓의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그려요. 그러면 이게 자전거다 이거예요. 지금 마우스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정교하진 않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이쪽에 뭐 소나무를 하나 크게 있다, 이쪽에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소나무가 한 대 있고 자전거가 한 대 있는 풍경을 그려보겠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그림이 어디에서 이제 필요해서,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파인트리가 하나 있고, 바이시클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나무가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린 거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내서 딱 그려주고 있죠. 여기 자전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요런 모양으로, 요런 비율로. 그러면 대충 이것도 소나무처럼 그려주고 있고, 근데 지금 최대한 제가 그린 그림의 구도를 맞추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원했던 구도로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웃기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에 있는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를 곧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내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웨이트를 좀 조정해주면 돼요. 지금 이거는 1은 곧대로거든요. 그럼 이거 2로 하면 좀 더 강하게 내가 그린 거는 절대 변형시키지 말고 이거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라는 소리고, 1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흩어뜨리지 말고 반영해서 표현을 시켜라는 것이고, 이거를 제가 한 반 정도로 낮춰볼게요.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는데 일단 0.5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그리려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온 풍경을 좀 그리고, 이것도 아까처럼 파스텔 톤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스텔 페인팅으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 아까보다는 이 나무가 이 라인이 더 많이 뭉개지죠.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많이 파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람도 넣고요.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0.5만큼만 반영을 하라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풍경이라면 이쪽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사람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2번째 세트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에는 지금 사람이 안 나왔죠. 뒤에는 굉장히 큰 나무를 자기가 상상해서 그려놨고, 제가 기준으로 준 그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된 거죠. 아까보다는 좀 낫긴 한데 아직도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유도를 높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파스텔 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거는 웨이트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다음에 캔버스를 새로 만들고, 자, 요번에는 좀 작게 만들고, 이거 붓을 좀 작게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거북이 한 마리 이렇게 그리고, 거북이 등짝지고,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북이가 있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거북이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터트리인데, 이거는 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북이를 하나 그려보겠다. 이렇게 제너레이트. 그러면은 전체 사이즈의 요만큼, 요쯤, 그렇죠. 같은 위치에 거북이가 한 마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경은 따로 지정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북이의 등, 껍질의 이 딱지의 높이라든가 이 머리의 크기의 비율 같은 게 제가 그려놓은 거랑 거의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상당히 오버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해보고, 이거는 요쪽에 있는 거북이에 대한 웨이트는 1이 맞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죠. 요 부분 외에 내가 그린 스케치한 부분 외에 나머지는 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요. 내가 거북이가 여기에 있는 그림이 필요해요. 근데 배경에 대해서는 딱히 내가 생각해 놓은 것도 없고, 요 그림의 스타일 이것도 뭐 생각해 놓은 게 없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다양하게 내가 옵션을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애들의 그림책에 픽처북에 있는 사파 스타일로 한번 그려보자. 뭐 제가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뭔가 거북이 한 마리가 더 생긴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거북이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약간 애들 동화책 그림책에 나와 있는 스타일처럼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 여기 뭐 사람이 있네.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이거는 거북이가 날아다니는 이상한 사진이 됐고, 근데 그런 그림풍은 아무튼 그런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자, 이거는 제 블로그에 이제 구글이 어떤 중요한 날이 되면 그 구글 로고 자체가 바뀌잖아요. 구글이라는 글씨를 흉내내면서. 그게 2013년 4월 2일 날 구글 로고가 이렇게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독일의 자연 사파가라고 하는 마리아 지빌라 메리아는 사람의 생일을 기념해서 구글 로고가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사파를 이런 스타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자, 복사를 해서 이쪽에 와서 여기다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린이 스타일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그럼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이런 쓸데없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쪽에 프롬프트를 좀 제대로 제어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 사파가의 그림풍이 반영이 과연 되는지 그것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풍이 약간 이런 스타일하고 색감이나 이런 모양이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약간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카소나 고흐 같은 유명한 사람의 풍도 당연히 따라서 그려주지만,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명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좀 유명한 화가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진 작가의 스타일, 이런 거를 흉내낼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풍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보게 되면, 여기서 자, 캔버스를 생성하고 펜의 사이즈는, 펜 굵기는 좀 줄여주세요. 최대한 줄여주는 게, 제가 해봤을 때는 굵으면은 이 선 자체를 그림으로 표현해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우스로 그리는 거여서 뭐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독수리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또 뭐 알아듣겠죠.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하나 있고,
뒤에 산들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generate. 그러면 이 산이 그려져 있고 독수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린 스타일로 지금 그려주고 있죠. 약간 그대로 흉내내서.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를 윤곽으로 해서 거기다가 독수리 모양을 거의 반 어거지로 채워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윤곽 외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채우는 거죠. 얼굴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림이 뭐 이상하게 나와요. 뭐 머리가 두 개 달린 독수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진을 많이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구도에 적절한 그림이 나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완성이 됐어요.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독수리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뭐 그나마 좀 비슷하네요. 그쵸? 요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할 때에는 이런 거북이는 그래도 좀 단순하지만 독수리 같은 이런 새인 경우에는 이 날개의 어떤 그 물리적인 모양이나 간격이나 비율 같은 것도 좀 맞아야 되고, 그래도 조금은 이런 산과는 다르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유도를 좀 높여주는 게 좋죠. 웨이트를,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가져야 되는 웨이트를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 독수리를 네 맘대로 한번 그려봐라. 대충 여기 어디에 있게만 하여튼 그려줘라. 이렇게 하고, 여기도 제가 하나 또 확인해 보는 게, 아까 봤던 거하고 같은 식으로 이거는 2011년에 제가 그 구글 로고를 저장을 하나 해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런 풍의 그림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이거는 존 제임스 오디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거든요. 이 사람은 조류학자이면서 화가인데, 이 사람은 새만 전문으로 그려요. 조류만. 근데 이런 스타일로 그려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독수리를 그려보겠다. 그림을 이런 풍으로 그려보겠다. 배경도 일단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이 사람 이름을 복사해서 아까처럼 여기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지금 새니까, 조류니까.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 이 독수리의 외관이 제가 그린 스케치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죠. 웨이트를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차 얘기하지만 웨이트도 조정해 가면서 쓸만한 사진이 나올 때까지 잘 만져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트를 그리고 있고요. 자, 이거는 독수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거는 요만큼 그렸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이만큼 자리 잡게 그려버린 거네.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멋있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하나 알아서 그려준 거니까. 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얼핏 보면은 아까하고 여기 있는 이런 풍이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요런데 그 자연의 풍경 그림이라든가 좀 비슷하죠. 보면은 두 번째 사진,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액자로 떠서 어디 걸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좀 이쁘진 않은데, 그럼 다시 그리면 되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사진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이네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그림을 그리다가 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인페인팅을 하든 다시 그리든 조절해 나가면서 그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낙서하듯이 이쪽에서 끄적인 그런 윤곽선을 가지고 진짜 명화 같은 이런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쪽에 있는 컨트롤 넷이라는 걸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